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다행히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미국과 이란의 2주 동안의 휴전 협상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6.9%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4.75%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모처럼 코스피 지수를 2조 8천억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10%, 삼성전자가 7%, 현대차가 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 쪽에서도 다시 금융투자 물량이 4조, 개인이 7조 넘게 매도하는 거를 외국인이 2조 8천억, 기관이 4조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다.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한 4.7%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의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지금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7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유가는 여전히 112불을 유지하면서 유가가 여전히 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 그 국채 금리도 10년물하고 30년물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되고 있고, 물론 이게 추세의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련돼서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고 2주 동안은 일단은 변동성은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가까지 9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완전한 안정세, 확실히 변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유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게시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제가 멤버십을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멤버십 관련돼서 그레이시아 9566님, 이형주님, 승질머리님, 최선영님, 미란님, 양승준님, 이태훈님, 원종빈님 멤버십 가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게시물입니다. 13일 전에 올린 요 게시물인데요. 빌리언스 캠퍼스 2기가 4월 17일로 마감이 됩니다. 이제 딱 9일 남았습니다. 9일 남았는데요.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면 부득이하게 비용이 인상됨을 말씀드리고요. 3기에는 당연히 2기 플러스 추가적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기 마지막 합류하기, 당연히 2기 분들도 3기 혜택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팬딩 주소를 클릭하시면요. 2기 마지막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밑에 거 팬딩 주소를 클릭하시면 1년 모집을 하는데 1년은 당연히 20% 할인된 가격이고요. 1기 모집하는 가장 초창기에 모집했던 가격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빌리언스 2기 4월 17일까지만 모집하고 3기부터는 인상되니까 2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게시물, 많은 분들이 계속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4월달 25일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영등포구 KTX 영등포역 회의실로 확정이 됐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다양한 섹터를 전반적으로 주도 섹터 다 점검하고 같이 여러 가지 투자 고민 나누려고 하고요. 유준호님이 연락처나 이메일을 남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유준호님 연락처나 이메일 꼭 남겨주세요. 매수 매도 추천 리딩방이 전혀 아닙니다. 투자 시기 특정한 투자 판단을 고려해서 영상을 절대로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기업과도 특정한 이해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는 오늘 현대차가 50만원대로 회복하면서 다시 약 7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가 많이 주춤했습니다. 부품단에서는 SL과 오토모티브가 40%대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주 관련돼서는 여전히 현대차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현대차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아주 오래전부터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먼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외국인과 기관 4월달 들어서는 뭘 사고 있냐 봤더니 삼성 SDI가 외국인 기관 합산으로 1등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방산주가 4월달 들어서 외국인 기관 합산 2, 3등이었고요. 저는 요 삼성전기를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외국인 기관 순매수 4등입니다. 삼성전기가 연초 대비 3월달에만 20% 올랐고 연초 대비 70%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기 빌리언스에서 가장 먼저 다뤄드렸고, 역시나 2차전지단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LNF라든지 말씀드렸고요. 포스코 인터넷 굉장히 중요합니다. LNG가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부각받으면 부각받을수록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상당히 견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만 4월 달에 추려봤더니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이었고요. 2등이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삼성전기입니다.
저는 방산주 중에서 현대로템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도 빌런스 캠퍼스에서 먼저 다뤄드렸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등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등이 전기였다.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3등이 현대로템이고요. 삼성 SDI는 4등이었습니다. 신영, 현대차, 신한, 한화, 삼성, 대신, 다올, SK, 메리츠, NH, KB, 상상인, 교보, 하나, 흥국, DB, 한투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현대차 1분기 실적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내수,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쪽에 판매 부진이 예상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도매 판매가 약 2에서 3% 감소가 예상됩니다. 팰리세이드 2개 트림 관련돼서 리콜이 있었고요. 판매가 일시 중단돼서 1분기 실적에 반영되지만 중요한 거 팰리세이드 2개 4월달 중순부터 다시 정상화됩니다. 미국의 재고가 3개월치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재고에 대한 부분도 1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도매 성장률이 0.4%로 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 회복세를 예상합니다. 왜? 하반기에 저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신차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4분기 대비해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환율이 6% 급등해서 판매 보충비가 2,500억 정도 추가됐습니다. 팰리세이드 리콜비가 1,000억 정도 추가돼서 약 3,500억 정도의 비용을 떨구는 비용 손실이 1분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흥국의 공장 가동률도 떨어진 게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데요. 미국의 조지아 메타플랜트가 65%까지 떨어졌고요. 베트남 공장은 38%, 인도네시아는 47%, 체코가 84%, 터키가 38%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엘라바마 공장만 100%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가동률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보조금 중단과 유럽차 수요 부진에 따른 아시아 공장들이 타격을 입었고 유럽은 체코 공장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는 견조한 가동률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팰리세이드 판매가 2개의 트림이 모두 재개가 되고요. 미국 현지 판매도 1분기 말부터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이 팰리세이드를 필두로 미국의 도매 판매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2분기, 3분기 평균 환율이 1380원대에서 1400원이었습니다. 현재 환율 1500원대를 만약에 유지한다고 하면 상당히 우호적 환율로 2분기 실적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 환율이 80원대로 꺾였지만 1500원대 환율 가까이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근거가 더 많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올해 2분기부터 직접적으로 현대차 영업이익에 반영될 것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로봇 중장기 모멘텀 아직 굳건합니다. 밸류에이션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15% 인하된 것도 현대차의 비용을 깎아먹는 거에서 분기당 1조 넘는 관세 손실로 인한 부분이 연간으로 최소 1,000억에서 2,000억 가까운 비용 감소로 예상이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북미 3만 대 아틀라스 캐파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28년도 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실적 관련돼서는 현대차는 2분기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예상합니다. 유럽에서 현대차 관련돼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모두 체코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개선될 겁니다. 신차가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두. 2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2분기부터 실적 회복세가 시작되고요. 영업이익은 3조 3천억부터 스타트를 끊을 것 같습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빠른 반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잘 나오면 연간 실적 회복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악재로 하면 회사 화재가 있었습니다. 엔진 밸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3만 대 생산 차질이 생겼고요. 중동 전쟁 때문에 원자재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0.5에서 1% 하락 리스크도 있습니다. 원자재 중에서는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차량 제조의 핵심 제조 부품인 철강과 알루미늄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소폭 0.5% 정도 깎아 먹을 것으로 보고요. 미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판매 부진이 있었습니다. 아까 베트남 가동률 안 나오는 거, 인도네시아 가동률 안 나오는 거, 그 부분이 판매 부진을 일으켰다고 보고요. 실제 환율 수혜를
제한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1 환율이 10원 변동하면 영업이익은 2.5에서 3% 좋아지지만 판매가 뒷받침이 안 되면 전혀 무의미하다. 1분기에 아까 판매 보충 충당금이 추가 핵심 악재라고 말씀드렸고요.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은 최소한 전기차, 리오토, 샤오미, BYD의 평균 작년 밸류 28배에 40% 정도 할인돼 18배 정도는 줘야 정상이다. 자율주행, 다이내믹스,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제외하고는 자율주행과 로봇과 심지어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하고 있죠. 자율주행 로봇 배터리를 모두 가진 기업은 테슬라 빼고는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시총은 테슬라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200배가 넘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양산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가 교체됐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전반적으로 이제 상업화 쪽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는 경영진으로 재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틀라스 3만 대는 시작 포인트입니다. 아틀라스 현대차가 예상하는 거는 100만 대 이상의 아틀라스 포함 다른 로봇 판매까지 100만 대 이상을 양산하고 판매하는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장기 목표가 있습니다. IPO가 지면 앞당겨질수록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은 리레이팅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 본격적으로 현대차의 투싼 신차, 아반떼, 신차,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신차 요 굉장히 잘 팔리는 모델, 볼륨 모델 회복세 3개가 동시에 하반기에 투싼, 아반떼, 제네시스 모두 신차가 올해 출시됩니다. 출시됨에 따라 딜러, 미국과 유럽의 딜러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동시에 회복되면서 하반기 현대차는 OP마진, 영업이익률 6% 이상의 회복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아틀라스 2세대 공개가 되고요. 2분기에는 로봇 공장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자동차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됩니다. 로봇으로 구현되는 공장 RMAC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구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로봇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발표하고요. RMAC 로봇으로 운영되는 제조 공장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는 자체적으로 모셔널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요. 특히 아이오닉 5가 구글의 웨이모 자율주행으로 테슬라의 결혼은 탑2 웨이모의 아이오닉 5가 4분기에 본격 양산됩니다. 안성 배터리 캠퍼스에서 4분기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분기 현대차는 피지컬 AI 모멘텀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량에 아틀라스 로봇 자율주행 전고체 배터리가 결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틀라스 로봇 자율주행 AI 전고체 배터리까지 전부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입니다. 코스피의 선행 PER 정도만 줘도 현대차는 12배 이상을 줘야 됩니다. 4월 9일날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 때 바로 엔비디아에서 스카우트한 박민우 ABP 본부장과 잭 제코스키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 총괄 이 국내 이 로봇과 관련된 엔비디아 플랫폼 자율주행 플랫폼과 관련된 투자 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9일입니다. 한국형 레벨 2 자율주행 시연을 하고요. 엔비디아의 하이페리온 플랫폼 장착에 대한 결과도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마요 AI에 대한 얘기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패승 비용, 팰리세이드 리콜 비용 1000억 포함해서 4,500억대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세 영향이 작년 3분기에 1조 5천억대, 올해 1조대 초반까지 관세 15%로 줄어들면서 비용이 줄어들고요. 연간으로는 최소 1,200억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 1,200억 감소하면 이익률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1,000억 이상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고요. 하이브리드 판매가 상당히 견고한데 연간으로도 하이브리드 판매는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의 시대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전기차는 6만 대 수준으로 작년 대비 6% 줄었지만 하반기에 전기차 신차가 아반떼, 투싼, 신차,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최소 물량 20%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3는 유럽에서 3년 만에 판매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바로 3천만 원대의 아주 경제적인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진입 장벽을 낮춰서 상당한 판매 증가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EV3와 현대차의 캐스퍼가 유럽에서 판매량 급증하면서 아이오닉 3 당연히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현대차 매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3가
잘 팔릴 경우 현대차의 전체 영업이익에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웨이모 쪽으로 로보택시 공급이 임박했습니다. 연말에 모셔널 로보택시 상용화, 미국 중심으로 자율주행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의 페이스카가 전면 공개되고요. 기술적으로 자율주행 모멘텀도 하반기에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중동 리스크 당연히 있습니다. 현대차가 사업계획에 중동으로 연 30만 대 목표를 잡았는데요. 인도법인 수출의 40%가 중동입니다. 인도법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는데 중동 관련돼서 최대 도매로 30% 이상 1분기에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간으로는 휴전이 되는 순간부터 다시 판매량이 회복될 거로 보고 있고요. 하이브리드가 올해 17%대까지 연간 비중이 올라오고 내년에는 하이브리드 비중이 20%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고마진의 제네시스 SUV 쪽으로 비싼 차종으로 믹스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 말은 자동차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신차의 할인 압력이 감소되면서 인센티브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오히려 현대차, 기아 모두 2분기에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인센티브를 비싸게 받지 않았습니다. 맨하임 중고차 지수 3개월 지수가 연속 상승하면서 더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완벽하게 11%로 돌파하면서 이제는 11.95%, 약 12%대의 GM, 포드 다음 3등 수준입니다. 현대차 6.5%, 기아 5.4%로 견고한 미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2018년 대비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3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23년도에 어닝 피크 이후 24년도, 25년도 계속 하락했는데요. 이미 작년 4분기에 저점 찍고 경기 이익 사이클의 반등세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15%가 기로 반영되는 올해 2분기가 이익 사이클의 반등 사이클의 최초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2분기부터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까지는 인도가 8.5%, 북미가 0.4%, 유럽이 7.8%, 국내 4.4%, 중국 7.6%, 아시아, 중동, 태평양 마이너스 30% 예상을 합니다. 요거 관련돼서 전쟁 이슈를 봤는데 이게 급격하게 휴전으로 인해서 국면이 나올 수 있다.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비중은 2030년에 34.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피지컬 AI 이벤트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협력,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페이스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로봇 전용 제조 공장 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입니다. 새만금 투자까지 환율, 관세 부분, 이란 전쟁, 원재료 비용 모두 1분기가 실적 박살나는 저점 찍고 2분기부터 실적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영업 이익률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12배를 받고 있고요. 제네럴 모터스 GM이 22배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10배입니다. 10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3조 8천억에서 14조대 회복을 예상하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6조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캐시플로우 역시 5조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7년도에 9조 가까이 영업활동 프리캐시플로우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도 6%대 중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수급 보시면 현대차 오늘 처음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 숙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신이나 은행이나 연기금이나 좀 중장기성 물량이 50만 원대에 도달해서 들어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 연속성은 지켜봐야 됩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현대차의 그 로봇 밸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분명히 성공한 투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5% 정도 하락하고 지금 이평선들이 밀집되고 거래대금이 조금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는 일봉이나 주봉상에서 상승 후에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눌림목이 좀 세게 나왔지만 지금은 다시 박권을 잡고 다시 상승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계속 로봇주의 밸류, 자율주행의 밸류, 피지컬 AI의 밸류로 봐야 된다. 저는 계속 보고 있고요. 현대차에 관련돼서 지금 목표가 평균 60에서 70만 원대입니다. 60만 원과 70만 원 목표가 대비해서도 지금 여전히 지금의 주가와 괴리율은 30% 정도 됩니다. 현대차 계속 로봇주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심지어 현대차는 전기차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일반 내연기관차까지 굉장히 잘 파는 차종입니다. 최근에 약간의 판매 소국면이 있었지만 2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비용 떨구는 문제, 리콜 문제, 판매 충당금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현대차를 로봇주의 관점으로 충분히 지금부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2기가 마지막 모집이 4월 17일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2기 마지막으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4월 25일 오프라인 강연회 토요일 2시 영등포역의 KTX 대회의실 강의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다른 섹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